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3 비상계엄의 사전 모의부터 실행 그리고 은폐에 이르기까지 공직자들이 불법 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할 임시기구가 만들어집니다. 비상계엄에 일조했지만 여건상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공직자들을 조사해 정부가 행정 책임을 묻고 향후 인사에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조직 내부에서도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군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과 법무부, 행안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첫 소식 정상빈 기자입니다. 정부가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과정에 대한 협조와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임시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판과 수사가 길어지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하다며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제안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화답했습니다. 그거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요.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 같아요. 비상계엄에 일조했지만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위 공직자들을 조사해 이들이 승진 등에서 특혜를 누리는 일을 막겠다는 겁니다. 관여 정도에 따라서 이제 형사 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또는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또는 인사상 문책이나 또는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출범 초기에도 누가 내란에 협조했는지 알 수 없어 인사 절차가 늦어졌다며 당초 내란 특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에 나설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내란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 특검의 수사와 재판이 계속 늦어지면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많은 범위에서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하기 어렵고 책임을 확인하고 맞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석 달 동안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군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과 총리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가담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된 12개 기관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만 감사원과 국가정보원, 경호처 등 대통령 직속기관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기관별로 내년 1월 말까지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2월 중 개별 공무원들의 인사 절차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그동안 특히 군과 검찰, 경찰을 비롯해서 정부 조직 내부 곳곳에서 내란의 힘을 실은 공무원들이 왜 아직도 별다른 조사조차 받지 않고 심지어 승진 대상이냐는 등의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부적절한 행동을 한 공무원에겐 불이익을 줌으로써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이제라도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건데요. 이어서 김재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다 군 인사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12.3 내란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사람이 왜 승진 대상에 올라갔느냐는 의문이었습니다.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을 내야 되는데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어쨌든 가담을 한 게 사실이면 부역한 게 사실이면 그럼 승진시키는 거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국방부는 지난 9월 대장급 인사 7명을 모두 교체한 데 이어 11월 중 장성급 인사 40여 명에 대한 인적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출범은 이 같은 인사 조치의 범위를 일반 부처로 확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일부 부처에서 내란에 동조했던 공직자가 왜 아직 자리를 지키고 승진 대상이 되느냐는 말이 있다면서 주요 피의자를 도왔던 측근 공직자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내란 심판에서 배제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의 수사가 핵심 가담자에 집중되다 보니 내란에 동조해놓고도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기준이 흐려지고 조직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 우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국은 이것이 공직 내부에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반목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시킨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번 조사는 내란에 부응하지 않은 공직자의 사기를 높이자는 취지도 담겼습니다. 어제 주례회동에서 이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강훈식 비서실장이 공직자 인사 문제를 논의했고 이 과정에서 조사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란 당시 구치소 수용 현황 점검을 지시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던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내란 특검 연결합니다. 자, 구나연 기자.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 이번엔 특검이 어떤 혐의를 적용하고 또 어떤 범죄 사실을 보강했습니까? 네, 지난번과 같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지난 영장 기각 이후 특검은 박 전 장관을 재소환하고 휴대전화를 다시 압수수색하는 등 보안 수사를 이어왔는데요.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있어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면서 권한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파일을 복원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건 작성자는 법무부 검찰과 소속 검사였는데 계엄 다음 날 당시 임세진 검찰과장으로부터 박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됐다가 삭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권, 탄핵소추권, 그리고 예산 심의권을 남용하면서 입법 독재를 일삼고 있다는 내용으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담화문과 유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은 법무부 검찰과가 박 전 장관 지시로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했다고 판단해 이를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법원이 지적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계엄 이후 조치의 위법성 정도에 대해서도 논리를 보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는 모레 오전 10시 10분 열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요. 윤 전 대통령 측이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를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한 인물이죠.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심사도 오늘 열렸는데 결과 아직입니까? 네, 아직입니다. 조태용 전 원장에 대한 구속심사는 오전에 시작해 4시간가량 진행됐는데요.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홍장원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를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CCTV는 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는 등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저녁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내란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혜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순직해병 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데요. 차현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가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앞서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 가능성이 제기되자 특검에 자진 출석한 겁니다. 이번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최상병 사망 사건 발생 840여일 만이자 특검 출범 넉 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피의자들을 공개 소환해왔던 것과 달리 특검이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외부에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이후 발생한 일련의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한 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100여 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 외압 의혹 전반에 대해 7시간가량 집중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23년 7월 31일 이른바 VIP 경로 회의 직후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줄줄이 엮으면 어떻게 하냐는 취지의 질책을 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려는 의도였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특검은 국방부가 경찰로 넘어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기록을 회수하는 데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수사하라는 무리한 지시를 했는지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실 회의에서 경로한 건 이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겠느냐는 취지로 재발을 막으라는 호통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친 순직해병 특검은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김건희, 윤석열 부부를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정신적으로 이끌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주요 일정이 있을 때 김건희 씨가 건진법사에게 전화를 걸어 누구를 조심해야 되냐는 등 장시간 조언을 구했다는 게 건진법사 측근의 증언인데요. 건진법사가 출마를 권했고 당선 이후에는
큰절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드러났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 해인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환영 만찬. 대통령 일정 외 김건희 씨 일정은 기자단의 현장 취재 없이 전부 비공개로 이뤄졌습니다. 당시 발리 방문을 앞두고 김건희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조언을 구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증인으로 재판에 나온 전 씨의 측근 김모 씨는 발리 순방 때 김건희 씨가 전 씨에게 전화해 이번에 누구를 조심해야 되냐고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는 대통령실이 윤 전 대통령 비속어 논란과 민간인 신분인 이원모 전 비서관 부인의 전용기 탑승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해 논란이 일었던 시기입니다. 또 김건희 씨가 전성배 씨와 수시로 한두 시간에 걸친 통화를 하며 국가재난 대응 방안을 의논하는 등 정신적 멘토로 여겼다는 취지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전성배 씨가 김건희 씨와 통화해서 산불을 어떻게 꺼야 하는지 얘기하고 김건희 씨를 달래주기도 하는 등 전 씨가 대통령 부부를 정신적으로 이끌어줬고 그래서 대통령 내외가 버리지 않는 한 전 씨가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김 씨는 말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출마를 권한 사람도 전 씨라면서 당선 이후 멀어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털어놨습니다. 전 씨가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방문해 당선인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에게 왜 큰절을 안 하냐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이 법당에서 큰절한다 했지 밖에서 큰절한다고 했냐고 답했다면서 그때 사이가 끝났다고 생각했고 이후 추천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해군 함정에서 파티를 즐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를 입건하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